일제 식민 사학자들의 아바타, 당근의 신화에 등장하는 고음의 저식이며 역사적 인물이 아닌 가상의 존재라는 그릇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우리 민족사의 상한선을 낮추고 우리의 역사를 비자주적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당근을 부정했던 일제 의용 사학자들의 식민사관이었다. 신성종 전 총신대 대학원 교수는 2019년 성서적으로 본 세계사 저서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 수록된 당근조선과 삼원의 대륙 시대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47대에 이르는 역사의 기록, 따라서 당근의 수명을 1000년으로 한 것은 식민 사관에 의해서 일제가 신화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다. 신성종 성서적으로 본 세계사. 이런 식민주의의 사관은 한국을 통합하려던 일제가 자기들보다 한국이 더 긴 역사를 가진 것을 두려워해서 당근 신화를 조작한 것으로 아직도 이런 것에 미혹된 학자들이 학계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면 이제 당근조선의 개국에 대해서 살펴보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리의 시조인 당근을 신화적인 사건으로 다뤘다. 당근과 고조선의 이름만 있었을 뿐 실제가 없는 역사로 가르치고 배웠다. 우리는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 반만년 역사의 기점이 되는 당군의 실제를 부인하면 우리 민족이 설 땅은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 당군은 반만년 전 광명의 본원지인 동방의 땅끝 박달에서 박달나라를 건국한 역사적인 인물이다. 어떤 이는 고조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당군 신화 운운하며 당군을 부정하고 있다. 마늘 알리블루스 는 시베리아가 원산지며 한국 쪽은 일본에서 재배되고 있다. 쑥은 서부 시베리아가 원산지고 중국, 일본 등에서 채취된다. 쑥 30여 종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비단쑥, 구화쑥, 흰쑥, 금쑥, 그늘쑥 등은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에서 우리 조상들은 아시아 서쪽에서 중앙아시아를 지나 시베리아를 거쳐서 산지에 이를 때까지 바로 이 쑥과 마늘을 익혀 먹거나 생식하면서 이동했다. 당근 신화에 등장하는 쑥과 마늘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한국인의 역사를 압축해서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쑥과 마늘의 분포 지역이 우리 결의의 역단의 이동 경로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한국인이 역단의 후손임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외증인 것이다. 자, 이렇게 견디며 커왔던 전통적인 기마 민족이다. 호랑이는 시베리아 횡단의 대장정을 따라 나서다가 춥고 배고픈 유랑의 고초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타림 번지와 인도 쪽으로 갈라진 나간 일부 야베 족성의 무리였을 것이다. 당군 신안에서 시간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설 내용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대시켜 놓고 이해해야만 참모습을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적어도 당군 신화의 배경을 시간적으로는 인류 문명 여명기라고 생각하고 공간적으로도 동북아 일대가 아닌 중앙아시아 일대의 우랄 산맥과 천산 산맥 부근까지 옮겨다 놓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 무대를 확정시켜 놓아야만 속에 감춰져 있는 선조들의 역사적인 체험을 바로 간취하게 될 것이며, 그래야 당근 신화가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인 실체, 곧 현실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당근 신화는 교활한 일제 의용 식민 사가들의 이론처럼 사료적인 가치가 인정될 수 없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다. 그것은 사료적인 가치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사화이다. 그러나 모 교수는 허황된 당근 신화라고 은성을 높인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꽉 막힌 인사들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들의 지성은 19세기 수준이다. 서양에서도 19세기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신화는 허구이며 가짜라고 간주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 신화가 역사적인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화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브 융은 이렇게 주장한다.
역사보다도 신화가 더 진실을 반영한다. 그의 말은 서양 지식인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왜 역단은 홍수의 최초로 캐덴과 극동의 사람들이 끌고 온 박달 결의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다. 그는 박달, 성경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할 때 역단은 최초의 당군이다. 더욱이 대신부의 지적과 같이 당군의 기원은 역단의 동방, 당군은 BC 2333년 고조선을 건축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이지는 아니지만 BC 2333년은 역단의 시대와 비슷한 연대다. 역단. 이 성경에 들어있는 성경 연구에 따라서 연대 계산이 조금의 차이는 있어 옛날로 소급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확 무한 연대 산출이 아니라 역단의 연대가 당군 시대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것은 BC 2357년에 태어난 벨렉의 동생을 볼 때 당군의 고조선 건국은 2333년이다. 아마 벨렉과 역단은 쌍둥이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역사적인 사실이 담겨있는 당군 신화, 사료적인 가치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신화적인 내용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적인 체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군 신화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성이란 근거 위에 그 시대상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속에 감춰있는 현실의 대지를 밟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쑥과 마늘, 곰과 호랑이 등등 그런 이야기. 그때의 곰과 범이 같은 굴에 있었다. 당군 신화 가운데 시요일, 옹일호, 동혈이거라는 문구의 뜻은 뭔가? 문자 그대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동굴에 살았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실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곰과 범이 한 굴에서 살았다는 것은 뭘 말하나? 이 문구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때에 하나의 옹족 곰무리와 하나의 호족 범무리가 있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구에 내재해 있는 현실적인 의미는 그때의 하나의 곰무리와 하나의 범무리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삼국역사 이외의 모든 기록들은 당군의 단자를 박달 이렇게 표현했나? 한자가 통용되기 전이었던 당군의 순 우리말은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본래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말이 박달나무는 단자는 그 자체만으로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신화에서는 단자 밑에 또 나무 숫자를 붙여서 나무라는 말을 중복시켜서 말한다. 바로 신단수이다. 이것은 원래에 있었던 박달나무라는 말에는 박달을 단자로 나무를 숫자로 의미했다 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당군의 단자가 우리말이 박달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박달 임금이라는 말이 된다. 박달의 달은 아사달이라고 할 때 그 달로 땅이라는 말이다. 응지어 빗달이 비슷하면 땅 이렇게 이래서 박달의 박이 밝다. 박과 통하며 그에 따라서 박달을 박달 그러므로 당군은 박달 임금이라고 칭한다. 박달 임금, 배달 임금 등으로 구전에서 내려오면서 고려 후세의 한자로 이 토박이 말을 의역해서 박달 임금이라고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군이라는 칭호와 발음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당군은 박달나라의 임금이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다. 마치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가 보통 명사인 것과 같아. 따라서 당군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이어받는 후손들 모두가 당군이라고 불려왔다. 그래서 당군이라는 한 임금이 천년간 고조선을 통치한 것으로 후세에 와전되어 버린 것이다. 제왕 운기와 기타 여러 기록에 의하면 당군이 47대라고 하니 건국한 이는 1대 당군이고 아사달의 입사는 이는 제40대 당군인 셈이다. 이른바 당군이 조선을 건국한 지 1000여 년 만에 아사달 산에 들어가서 신으로 화했다는 전설이 생긴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후대에 와전되었기 때문이다.
저렵게 일장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새 왕, 바로 애국의 모든 왕들이 바라오이기 때문에 모든 왕들을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당군도 그런 뜻이다라는 주장이네요. 우리 조상들은 곰을 숭배하지 않았다. 한국인도 곰보다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변 종족들 가운데서 토템을 삼았던 종족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한 옛날 오늘의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랄 산맥에서 사람의 눈동자가 곰의 눈동자처럼 검은 빛을 한 황인종이 살고 있었고, 우랄 산맥의 서쪽에 코카소스 지방에서 눈동자가 호랑이 눈동자처럼 새파란 눈동자를 지닌 민족 백인종이 있었다는 뜻이다. 실로 당근신화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한 민족의 거대한 서사시인 것이다. 천신산맥은 파미르고원에서 동북쪽으로 갈라진 산맥으로 개됨. 삼국유사가 전하는 그때의 하나의 곰과 하나의 호랑이가 이런 무리가 있었다. 쑥과 마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사 초기부터 수많은 잡족 등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 민족사에도. 그래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히브리 민족에게 흡수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도 그 이주민들이 당군의 자손인 베달 민족에게 흡수 동화된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당군이시니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당군이시니. 역단을 당군이라고 규정할 근거는 뭐냐? 당군이 역사적 인물로 우리 교리 시절하면 성경상의 역단. 먼저 당군의 구는 임금을 표시하는 우리말의 한자 의역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당군. 삼국유사에서 거기에서 재단 이렇게 모두가 박달나무 단자가 쓰였다. 박달나무. 삼국유사 이런 사실로 미뤄 삼국유사의 재단단은 신화에서 불교적인 요소가 개입되면서 고쳐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불교가 생기지 않았던 BC 2333년의 일을 기록하면서 하느님을 불교의 신이라는 제석으로 추석에 놓을 정도다. 승려 1년이 삼국유사에서 당군의 단자를 재단 단자로 표기한 것은 이 제석신을 대상으로 그런 주장도 있네요. 서울대 초대 법대학장을 지낸 최태영 박사는 한국 고대사를 깊이 연구했는데 다음과 같이 당군에 대해서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 땅에서 당군을 부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실증사학을 내세워 당군을 가상인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정권 때이죠.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이지만 이병도 박사, 이 박사는 말년에 건강이 나빴는데 어느 날 병실에 찾아갔더니 옳은 소리를 하겠다며 당군을 실존인물로 인정했어요. 이 사실을 후대들이 또 이 박사의 기존 학설에만 매달려서 잘못된 사학을 가졌다,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한민족이면 누구나 어린 나이 때부터 배웠던 동몽선습이나 이런 고전에도 당군 기록이 나온다. 최태영 박사는 우리 고대사 연구에 심의를 기울여 식민사관을 뒤집고 고조선의 개국시조,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정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다. 이렇게 조선의 시조는 당군이시니 당군은 백두산과 성화봉을 터전으로 잡고 조선을 만드셨으니 조선 민족의 우리 역사의 시작은 당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일제시대에 잘못된 역사관이 잘못되었다. 근본 시조 없는 족속을 만들어서 분열로 싸우게 해라 하는 이런 교활한 글이 있었다, 이런 뜻이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국인의 역단의 우선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얼치도 당치도 않은 소리를 제어하긴 한다. 역단은 자신에 대해서 작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겸손한 인물로 한 것이고, 그리하여 역단은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동방의 한 민족의 조성이 되는 큰 상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